경기도 어느 오래된 재개발 지구의 모퉁이 수영 반찬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강순영의 일상은 매일 아침 들기름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62의 나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순영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다듬어온 채소들과 이제는 출가하여 가정을 꾸린 딸 수빈에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뿐이었죠. 순영은 스스로를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그저 맛있는 밑반찬을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여겼습니다. 그녀의 가슴 안쪽에는 지독한 한기가 서려 있었고 그것은 남편이 살아생전 보여주었던 무심함과 사별 후의 적막함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얼음덩어리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막만 가득하던 순영의 가게에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테리어 업을 한다는 65의 박정호였습니다. 그는 단골 손님이었지만 좀채 말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거친 손등과 깊게 패인 미간 주머니는 그가 살아온 세월의 풍파를 짐작하게 했죠. 정호는 매번 똑같은 멸치볶음과 콩자반을 사가면서도 순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뚝뚝함 뒤에는 묘한 세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어느 날 말없이 연장을 챙겨와 순영이 수개월째 고치지 못해 쩔쩔매던 싱크대, 수전과 삐걱거리는 가게 문인지를 고쳐놓았습니다. 박씨 양반, 바쁠 텐데 매번 이런 걸 다 해주고 그래요. 내가 미안해서 원. 순영의 말에 정호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아주 짧은 목례를 건넸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문소리가 너무 사나워서 오가는 사람들 귀 따가울까봐 그랬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 울림은 순영의 텅 빈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호가 망치질을 할 때마다 순영에 잠들어 있던 심장 한 구석이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62년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도 뜨거운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순영은 정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지워진 줄 알았던 여자라는 이름이 정호가 휘두르는 망치 소리에 맞춰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영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던 무렵 옆집 세탁소 주인 말순이 은밀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동네의 모든 소문이 모여드는 말순의 세탁소는 순영에게 가장 든든한 정보통이자 때로는 가혹한 진실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말순은 갓 세탁한 셔츠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른영아, 그 박씨 양반 조심해. 사람 좋아 보이지? 근데 20년 전에 아내한테 짐승 소리 들으면서 쫓겨난 사람이래. 성욕이 비정상이라나 뭐라나. 동네의 소문이 파다해. 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정호의 그 선한 눈매와 투박한 손길 뒤에 그런 파렴치한 과거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영의 가슴 한쪽에서는 비난보다 더 큰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죄인처럼 살아왔다는 정호의 침묵이 비정상이라 불렸던 그의 열망이 얼마나 고독했을지 순영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평생을 얼음처럼 차갑게 지냈고 순영을 단 한 번도 뜨겁게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순영에게 비정상이란 오히려 그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정호가 평소처럼 가게를 찾았을 때 순영은 도망가는 대신 그의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정호는 평소와 다른 순영의 분위기에 당황한 듯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영은 정호의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씨 양반, 사람들이 당신 보고 짐승이라 했다면서요. 20년 동안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살았어요? 정호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자신의 치부를 들킨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비정상인 놈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도망갔고, 전 평생 숨어 지냈습니다. 강 사장님 같은 고운 분이 상대할 사람이 못 됩니다. 정호의 자주 섞인 목소리에 순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속 얼음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정호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정호 씨, 당신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당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기적 같은 선물 같아요. 내 남편은 평생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따뜻한 체온 한번 느껴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선물 아니면 뭐겠어요? 순영의 눈물 섞인 고백에 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낙인처럼 따라다녔던 비정상이라는 단어가 순영의 손길 한 번에 따뜻한 온기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날 이후 급물살을 탔습니다. 순영의 반찬 가게 셔터가 내려진 늦은 밤, 두 사람은 세상의 눈을 피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손은 거칠었지만 순영의 피부에 닿을 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65년 동안 억눌러온 정호의 열정과 62년 동안 말라있던 순영의 갈증이 만나자 가게 안은 농밀한 숨소리와 짙은 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탐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부당했던 상처와 누군가에게 외면당했던 고독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치열한 심폐소생술과도 같았습니다. 정호는 순영의 몸 구석구석을 마치 보물을 다루듯 아끼고 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짐승이 아님을 그저 사랑하는 여인을 온 마음으로 안고 싶은 평범한 남자임을 순영을 통해 증명받고 싶어 했습니다. 순영 역시 정호의 뜨거운 숨결 아래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임을, 아직도 누군가를 설레게 할 수 있는 여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밤이 새도록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낡은 LP판이 무한히 회전하듯 그들의 사랑 또한 끝이 없을 것만 같은 황홀한 진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영은 정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호 씨, 나 이제 하나도 안 추워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혼자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정호는 순영을 더 깊게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이제 숨을 좀 쉴 것 같습니다. 순영 씨, 내 평생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 모진 소리를 다 듣고 살았나 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황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뜨겁고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찾아온 가장 화려한 꽃이자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순영의 딸 수빈이 연락도 없이 가게를 찾아오면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낙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빈은 가게 뒤편 방에서 나오는 정호의 모습과 평소보다 화사하게 핀 엄마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죽은 아빠에 대한 의리보다 엄마가 이런 추잡한 소문에 휘말리는 사내와 어울린다는 사실이 수빈을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빈은 정호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엄마를 향해 모진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의 독설은 칼날보다 예리하게 순영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것도 이런 변태 같은 소문난 아저씨랑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죽은 아빠가 무덤에서 통곡하겠어. 수빈의 말에 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짐승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예전에 힘없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떠나려는 정호의 팔을 잡고 딸 수빈을 향해 생전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수빈아, 내가 아빠에 대해 뭘 알아? 내 아빠가 나한테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있는 줄 아니? 나는 이 집에서 30년을 얼음장 위에서 사는 기분으로 버텼어. 5년 전 아빠 가고 나서 이 넓은 가게에 혼자 남겨졌을 때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이 사람은 나를 다시 살려놓은 사람이야. 짐승, 변태. 아니, 나한테는 평생을 기다려온 기적 같은 선물이야. 나 이제 엄마 말고 강순영으로 좀 살면 안 되겠니? 순영의 오열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빈은 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30년의 한과 지독한 고독의 무게에 압도당했습니다. 평생 희생만 하던 엄마의 뒷모습 뒤에 감춰진 여인으로서의 처절한 갈증을 수빈은 그제야 보게 된 것이죠. 순영은 정호의 손을 꼭 잡고 수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 이 사람 없으면 다시 죽어. 내 체면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면 지금 당장 나를 버려. 하지만 나는 이 사람 손 절대 안 놓을 거야. 순영의 선포는 비장했고 정호를 향한 그녀의 진심은 그 어떤 위선보다 당당했습니다. 수빈은 엄마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이기심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그저 엄마라는 역할 안에 가두어 놓고 그녀의 인간적인 고통은 외면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엄마의 손과 그런 엄마를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정호의 헌신적인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정말 미안해. 수빈의 사과는 두 사람의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파국을 향해 치닫던 세 사람의 갈등은 진정한 이해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갈무리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영 반찬 가게는 이제 정호의 솜씨로 말끔하게 리모델링되어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정호가 직접 짠 원목 테이블이 놓였고 순영은 그곳에서 정호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0년 전 아내로부터 버려졌던 정호의 상처는 순영의 따뜻한 반찬과 뜨거운 사랑 아래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영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동네를 산책하며 그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자상한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딸 수빈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의 집을 찾습니다. 정호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를 박서방 혹은 박 사장님이라 부르며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순영은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지워진 줄 알았던 강순영이라는 이름이 정호의 목소리를 통해 매일같이 아름답게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게 온 사랑이기에 그들은 단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을 때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진짜 신혼을 즐기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순영과 정호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강 사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정호의 말에 순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정우 씨, 우리 오늘 장사 빨리 접고 꽃 구경이나 갈까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누군가에게 비정상이라 손가락질 받던 상처가 서로에게는 세상을 구원할 기적 같은 선물이 된 풍경. 그들의 사랑은 비록 황혼에 피어났지만 그 향기는 그 어떤 청춘의 사랑보다 깊고 진하게 온 동네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비로소 지워진 이름을 찾은 두 사람. 그들은 이제 압니다. 사랑의 늦은 때는 없으며 진심을 담은 심폐소생술은 멈춘 심장도 다시 뛰게 한다는 것을요. 낡은 LP판은 여전히 돌고 있지만 이제 그 음악은 슬픈 선율이 아닌 기쁨의 교향곡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영과 정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일악장을 시작했을 뿐입니다.